안타깝게도 이제 슈메리안 앤드 차이니스, 슈메리안 앤드 제페니스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슈메리안 앤드 코리안은 없습니다, 지금. 슈메리안 코리안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류 문명의 뭐 이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. 1987년이라 해가지고서 그 1987년도에 제가 이게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여라 해서 이제 책을 그때 낼 때 이게 아마 그러니까 뭐 슈메리안 앤드 코리안은 아니지만 여기도 볼까 하면 제가 상당한 양의 슈메리안하고 코리안을 갖다 이렇게 비교하는 걸 갖다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어 요번에 나오는 책에 제가 그냥 그때 해놓은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내려고 그래요.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착오 오류가 있겠지만 그때 어떤 이제 발상을 했고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가 하는 것을 1999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셨던 성서공회 총무 민영진 교수님이 때마침 주선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당시 그 슈메르어 연구로 슈메르어의 접두사 전미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히브리 대학에서 받으신 조철수 교수가 그때 들어왔어요. 이 조철수 교수는 이 슈메르 연구학자들이 전 세계 한 60여 명밖에 안 돼요. 그 가운데서 슈메르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저명한 슈메르 교수였죠. 그렇게 이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몰랐어요. 그때 아마 조철수 교수 이외에는 이 박계영 교수가 그때 같이 있었는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. 이 두 분들이 그러니까 슈메르어 강의를 그때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때 뭐 회비 내고는 한 1박 2일인가 2박 3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제 그 콜리큐엄 세미나에 참가한 거죠. 참가한 건 이유는 그분들이 강의하면 그 말은 바로 한국어의 슈메르 그 말은 한국어의 이 말이다. 그걸 자꾸 이제 던지기 위해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배우면서 그 이제 그분들한테 자꾸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. 근데 그때 저의 전략 작전은 상당히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물론 그때도 조철수 교수도 갓 들어와 가지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 슈메르와 한국어가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. 그러면서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이분이 2000년대 초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두 분들이 슈메르와 한국어의 관계 연구를 하셨어요. 저도 전혀 그는 몰랐어요. 바로 이제 그 조철수 교수는 슈메르어의 수사와 한국어의 수사를 연구하셨어요. 그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해놓은 아주 뭐 기초적이고 어설픈 연구였죠. 거기에 연구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수사는 하나 둘 셋은 이 수사는 슈메르어로 완전 복원될 수 있다 하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그거죠. 굉장한 그러니까 그거 외에 그 슈메르어의 그 문법 아주 간략하게 슈메르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장 구조 이런 거하고 한국어를 그 같이 겸하여서 수사 비교를 연구를 해 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그게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재밌는 거는 이 불완전 명사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저기 할 때 기자 이런 것들 뭐 이 이렇게 이제 그 끝에 이제 접두사 전미사로 분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완전 명사 있잖아요. 희한하게 이런 것들은 슈메르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. 지금 와, 과 이게 and 있잖아요. 요건 그 똑같아요. 그러니까 와, 과, 뭐 어디 부터 뭐 요런 이 완전 명사는 어지간히 어른데 불완전 명사는 희한하게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철수 교수도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. 앞으로 슈메르하고 한국말을 이러한 여기 저기 기 같은 저 같은 그런 불완전 명사를 연구해 보면
슈메르하고 한국어는 아주 글에 써놨습니다. 세계 지구상에 있는 그 언어보다도 가장 슈메르하고 가까운 언어는 한국어라고 그렇게 아주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러면은 슈메르의 수사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둘하고 같은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에요. 문제가 뭐냐면 이 수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수사 이걸 쓰기 이전에 이 한반도에는 고아시아족이 있었는데 고아시아족이 쓰던 언어가 남겨져 있어요. 그게 주로 어디에 남겼냐면 경기도 일대, 서울 중부 북부 요 일대 아주 고아시아족 언어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물을 가지고 매라고 한다든지, 물을 가지고 매라고 하고 금을 가지고 구스라고 한다든지, 구라고 한다든지, 예를 들어서 수원을 갈 것 같으면 수원이 지금도 맷골, 매산 전부 그 맷골이라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한자로 변하면서 물수자가 된 거예요. 그렇지만 원래 그 수원은 뭐냐 맷골이었어요. 맷골.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슈메르하고 같은 거예요. 그런가 하면 저쪽에 이제 적성이라는데 이제 그 경기 북부에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언어들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옛날 지금 언어가 아닌 고아시아족들이 남겨놓은 언어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은 거의가 다 슈메르하고 같아요. 그 가운데 이제 바로 뭐냐면 김부식의 삼국유사. 김부식의 삼국유사에 볼 것 같으면 수사가 몇 개 남아 있어요. 이를 가지고 아스라 했다든지, 그다음에 이를 가지고 디르를 했다든지, 그다음에 셋을 가지고 에스라 했다든지, 그다음에 오를 가지고 이하라 했다든지, 칠을 가지고 나는이라 은난이라 했다. 요런 이제 이 수사가 한 4-5개가 남아져 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요 수사. 그러니까 우리가 김부식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주의 사관을 썼다 그러지만 이 삼국유사보다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언어 있잖아요. 그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걸 김부식이가 그거 남겨놨어요. 예? 삼국사기. 제가 잘못 얘기했죠. 삼국사기. 그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 고아시아족들의 원래 우리 현재 언어하고는 다른 그런 언어의 흔적, 그 가운데 수사가 남겨져 있어요. 수사가. 근데 그 수사들이 바로 이제 슈메르 수사하고 같다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 가지고 아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슈메르인들이 이를 가지고 아스라고 그랬어요. 그게 아시빨래, 아사히, 아침, 일찍, 뭐 아주머니 할 때 뭘 처음 첫째를 갖다가 전부 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슈메르 수사하고 우리 수사하고 같다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러니까 조철수 교수는 여기에서 아마 생각을 확 바뀌신 것 같아요. 바뀌어서 가지고서 바로 그러니까 이 한국어와 슈메르는 지구상에 남겨져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가까운 언어다 하면서 아시다시피 뭐 그 이후에 계속 쓴 거는 이제 슈메르 신화하고 우리 한국 신화에 결국은 이 문화적으로 그냥 더 천착을 해 들어가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박기영 선생님은 이 논문에 아까 말씀드린 접미사 있잖아요. 접미사가 우리말하고 유사한 점을 그렇게 연구를 해 놓으셨고요. 하여튼 이 두 분들의 이 연구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에 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. 이거는 정말 꼭 이분들의 해 놓으신 이걸 이어받아서 꼭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이 생각이 들고요. 이게 그러니까 슈메르 언어가 확실하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연구를 통하면은 슈메리안 프라브람, 슈메리안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기원을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죠. 그러니까 이 교착 언어와 함께